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용설 상수와 힘의 크기 측정이라고 하는 실험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용설 상수 구하기라고 하는 이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뒤에 힘의 크기 측정이라고 하는 임의의 물체를 달아서 한번 여기 질량을 한번 구해보죠. 자, 근데 먼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실험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험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용설 저울하고 추거리를 실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실험판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돼요. 고정을 시킬 때는 용설 저울이 수직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0점 조절을 해야 돼요. 0점 조절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추거리를 포함한 상태에서 0점 조절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실험판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미 용설에다가 그 추거리를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자, 그리고 0점 조절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0점 조절을 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요 아래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반이 있어요. 원반이 있고 나사를 두르게 되면은 0점 조절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걸려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0점 조절을 추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 옆에서 봐서 잘 안 보이네요. 얘를 약간 돌려놓고 얘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게요. 수직으로 지금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0점도 지금 보면은 조절이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릴게요. 그리고 추거리는 고정을 시키고, 자, 그러면 여기 실험이 됐어요. 실험 준비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50g짜리 추를 이렇게 매달고, 그리고 그때 질량과 늘어난 길이를 기록을 하면 돼요. 그 후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50g씩 계속 증가를 시켜가면서 우리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실험을 해서 여기 데이터표를 한번 채워보죠. 그거는 첫 번째 있는 이 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먼저 50g짜리 추를 이렇게 달게요. 얘가 지금 50g짜리 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추의 질량을 50g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늘어난 길이는 제가 지금 불러줄게요. 근데 여기에는 용수철 저울이 지금 보면은 미리 단위를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단위로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나중에 힘을 계산을 하거나 여기 있는 무게를 계산을 하거나 힘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이 길이를 우리는 미터로 바꿔주고 계산을 해야 돼요. SI 표준 단위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미리로 읽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면은 여기가 20ml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얼마였죠? 50g. 그리고 여기는 20ml. 여러분들은 여기를 계산을 하면 돼요. 무엇을 이용해서? F = mg를 이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F = mg에서 g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이거는 중력 가속도예요. 9.8 m/초의 제곱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50g짜리 추를 증가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100g이 되겠죠? 100g이 되니까 여기다가 50g짜리를 이렇게 더 달고, 늘어난 길이는 거의 정확하게 딱 맞네요. 여기는 40ml가 되네요. 여기 40ml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50g짜리 추를 이렇게 다시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가 이제 150g이 되는 거죠. 50, 100, 150이 되는 거고, 여기 늘어난 길이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60ml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60ml를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50g짜리 추를 다시 증가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0g이 되는 거죠. 200g이 되는 거고, 여기 늘어난 길이는 거의 선형적이네요. 여기는 79mm 정도 되네요. 80mm에서 조금 안 되네요. 여기는 79m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에다가 50g짜리 추를 다시 또 하나를 올려놓을게요. 50g짜리 추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여기는 지금 보면은 100이 조금 안 되네요. 99mm 정도 되네요. 99mm 정도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질량도 여러분들이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 늘어난 길이도 미리를 미터 단위로 바꿔서 여기 힘을 계산해서 써야 돼요. 그것만 하나 유의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여기 용설의 상수, 다시 말해서 용수철 탄성 개수를 금방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용수철 상수가 돼요.
그쵸? 여러분들은 그 식은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를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힘의 크기를 측정하라고 하는 이 실험은 어떤 거였냐면 임의의 물체를 다는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살펴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러분들은 앞 실험에서 어떤 걸 알 수가 있었었냐면 용수철에 지금 이 실험에서 탄성 개수를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탄성 개수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용수철을 마치 저울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임의의 물체를 이렇게 달아놓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을 하면 돼요. 늘어난 길이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구했던 용수철 상수를 이용해서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용수철 저울로서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물체를 실제 전자저울에다 달아서 이렇게 한번 실제 질량도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두 값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을 내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를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을 이렇게 놓고, 자, 그리고 데이터표 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데이터표로 가서 여기는 1, 2, 3, 4, 5를 임의의 물체로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임의의 물체 어떤 거로 할 거냐면 제 외장형 하드예요. 외장형 하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어난 길이를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힘을 위에서 구한 용수철 상수값을 이용해서 힘을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힘과 여기 질량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걸고 불러줄게요. 이때 여러분들은 이 추하고 물체가 이쪽 여기 실험판에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접촉을 하지 않게 이렇게 놓고, 자, 그리고 나서 눈금을 불러주면은 미리로 불러줄게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16mm? 16mm 정도 되네요. 16mm? 어림수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림수까지 읽기는. 자, 그래서 여기를 16mm라고 할게요. 16mm.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실제 질량값을 불러줄게요. 실제 질량은 아래쪽에 있는 전자저울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41.0g이 나오네요. 여기가 0하고 5가 왔다 갔다 바뀌네요. 41.0g이 나오네요. 그쪽으로 안정화가 됐어요. 여기가 41.0g. 자, 그러면 두 번째 물체를 해볼까요? 이걸 이렇게 내리고, 두 번째 물체는 여기에 이렇게 가위가 있어요. 요 위에다가 가위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는 아까 외장형 하드였고, 그렇죠? 하드예요. 이거 그냥 외장형 하드예요. 그러면 됐고, 여기는 가위로 할게요. 가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면은 바닥까지 안 내려가죠? 달면은 지금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24.5mm? 약한 24.5mm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서 0.5는 어림수예요. 어림수 24.5mm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 질량값을 알려줄게요. 질량값은 제가 이걸 가지고 전자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전자저울이 있는 값은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61.0g이 나오네요. 여기가 61.0g. 자, 그러면 세 번째 물체는 어떤 거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여기 이거 뭐예요? 맞아요.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어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 여기 세 번째 물체를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달아보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게 되면은, 그리고 벽면에 부딪히는지를 한번 봐요. 마찰이 없게. 이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57mm가 나오네요. 여기는 57mm. 자, 그리고 이게 질량을 저울로 측정한 값을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그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달았을 때 여기가 143.0g이 나오네요. 143.0g. 자, 그리고 네 번째까지만 할게요. 네 번째까지만. 네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이거 줄자예요. 줄자를 가지고 여기다 달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 네 번째 줄자, 그리고 여기 늘어난 길이를 알려줄게요. 늘어난 길이는 82 정도 되네요.
82mm가 되는 거예요. 82mm가 되고 여기 저울로 측정한 질량을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저울로 측정한 질량은 아래쪽 저울에다 놓게 되면은 여기는 206.5g이 나오네요. 206.5g.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나머지 표를 이렇게 채워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울로 직접 읽은 값하고 한번 오차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용적 상수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해서 그리고 그 용수철을 이제 상수를 알았기 때문에 용수철의 탄성 개수를 알았기 때문에 저울로 이용을 해서 임의의 물체를 질량을 측정을 해보고 임의의 물체의 질량을 측정을 해보고 실제 저울로 측정한 전자저울로 측정한 질량과 비교를 해서 한번 오차값까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공식이 아니라 법칙인 거죠. 법칙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쪽은 F = KX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후크의 법칙이에요. 후크의 법칙.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중력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지면에 가까웠을 때 중력. F = mg를 뜻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여기를 틀림없이 잘 분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